간담회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으니까 충성된 이현이도 그렇게 가주세요. 지금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만도 33만 8천 건에 이릅니다.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가가 접종률 홍보에 힘을 쓸 일이 아니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주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멀쩡한 자식이 백신을 맞고 저는 3월 4일 근무지 재활병원에 취직한 김주용 재활치료사의 아버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로 8개월이 넘는 지금 현재에도 고통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아 10일 만에 백신을 맞았고 바로 증상이 왔고 사지마비로 입원해 치료한 환자에게 정부는 백신에 의한 가능성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멀쩡한 자식이 백신을 맞고 그로 인해 사지가 마비가 되었는데도 정부는 아니라고만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입니다. 그러나 국색사업에 참여한 국민의 약속을 정부는 저버렸습니다. 11월 8일 질병관리청 집계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6만 6,148건이며 신경계 이상반응 중증 1,840건, 환자 상태가 변경된 351건을 포함한 누적 사망자는 1,21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던 대통령의 어버이날 발언이 무색하게 백신 접종 6일 만에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 자식이 되신 저희 아버지. 그토록 건강관리 잘하고 지내셨는데 백신과 무관한 사망이라고 평가되고 근거조차 들을 수 없으니 통탓스러워 매일 눈물이 납니다. 어떠한 보상도 저희 아버지를 대신할 순 없지만 백신과 아버지 사망관의 인과성 인정마저 받지 못한다면 원통한 마음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약속,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후보들께 문의를 하셔갖고 진정한 대답을 받아듭니다. 저는 10월 31일 19살 고3 학생을 잃은 장지영 학생의 아버지 장성철입니다. 제 아들은 1차는 7월 30일, 2차는 8월 20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10월 31일 오전 10시경 고3인 둘째 아들을 깨우려고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얼굴을 보았더니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서 흔들며 깨우며 와이프와 장지영 학생의 형, 동생과 함께 마사지를 하며 119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인공호흡과 제도동기를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후 형사분들과 감식반 분들이 도착하여 현장 사진과 사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인에 대한 명확한 요인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요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워낙 건강하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한 학생이었으며 기저질환 및 질병 또한 없었기에
제 아들의 사인을 알기 위해 형사분에게 부검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하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코로나 백신의 영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큰 실망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히려고 하겠습니까? 유가족을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10원짜리인데 한 2만 원 돈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제 동생의 목숨값입니다. 지금 정부는 유가족을 굉장히 많이 기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며칠 전 제 동생이 저 하늘에 별이 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질병청은 제 동생 사망에 이른 과정을 유가족이 직접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수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과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10여 년간 수영선수를 할 만큼 건강했던 제 동생이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국가는 위로와 보상은커녕 인과성이 없다는 종이 한 장만을 유가족에게 던져주고 인과성을 직접 증명하라고 합니다. 제 동생 사망 당일 응급실 비용은 2만 원밖에 되지 않고 현재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5%를 지급받게 되면 고작 실 보상 비용은 1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제 동생의 목숨값을 고작 1만 원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제 동생과 같은 사례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누구는 7,200원, 누구는 1만 원.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상당히 소상하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정할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서울에 사는 홍모 씨는 백신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일단 고객 명복도 빌고 또 지금 참여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분 그 가족분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 딸 아이인데요. 24살짜리 대학생. 얘 좀 보고, 얘 좀 보고,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왜 그 구구절절 이야기하실 때 이제 제가 조금 멍멍한 게 아마 저희 지인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오게 그 조금 한 거는 계속 저희가 소통을 못 하고 그 흡족하거나 지금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현장감 있게 들어보고 저희가 빠르게 더 조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네. 필요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부검에 대한 가족이 함께 했고 함께 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의사진들도 인정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대통령이 이거는 무시를 하고 덮는 겁니다. 저도 24살짜리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건강했던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거는 가족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가서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대통령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청장님이 가가지고 면담할 때 아니 간담회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을 묻겠습니다. 보통을. 그거는 보통이 아니라고.
드릴 게 많이 없어서 여기 죄송해서 그래요. 이번에 만나신 거 맨날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아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3%가 할수